상주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주시의회는 4건의 조례 대표 발의와 5분 대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37개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질의를 이어가며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정책의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 12건을 심사해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심사 보류했으며 1건의 조례 대표 발의와 5분 대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안경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주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주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전부터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혼인 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2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이며 지원 내용은 대출 잔액의 3% 이내로 연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현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새마을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정의를 정비하고 새마을 지도자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회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은 현장에서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이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봉사와 주민화합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소집 시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새마을 지도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새마을 운동 조직의 정의를 정비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의 2에서 회의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주시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주시 4.17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4.17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성과 인성, 근로, 그리고 건강을 함양하는 세계적인 농촌 청소년 교육 및 실천 운동인데요. 이번 조례안은 한국 4.17 활동 지원법에 따라 지역 청소년과 농업 후계인의 인격 함양과 농심 배양을 돕고 창의적인 미래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17 활동 지형 사업의 범위와 지원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사업 계획 제출과 결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4.17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및 농업 후계인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 세대를 육성함으로써 농촌 후계 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안 제8조 결산 보고 등까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4.17 활동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주시의회 성성우 의원은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 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신설, 보수, 굴착 공사에 앞서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혼란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사전 예고의 적용 대상과 공개해야 할 사항, 예고 방식, 유관기관 협력 체계 마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성성호 의원은 사전 안내 체계가 정착되면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시 도로공사 사전 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공사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까지 총 9개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전 예고 대상과 사항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를 통해 협력체계의 구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혼율 증가에 따른 상주시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김익상 의원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혼율과 저출산 위기를 언급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돕는 공공상담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가족센터 내 부부전문 상담실 운영과 심리상담 지원 확대, 난임, 예비부부 등 위기상황별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부부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지원, 신혼 청년 부부 대상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익상 의원은 세계적인 부부 상담 지원이 상주시를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주형 가정회복 예방 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족센터 내 부부 전문 상담실 운영 강화 및 심리 상담 지원 확대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부부 전문 상담소를 배치하고 초기 갈등 부부를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 즉 부부 캠프 소통 강화 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난임 예비 부부 등 위기 상황별 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부부 갈등,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지원하는 특화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부부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입니다. 상담소 방문을 꺼리는 부부들을 위해 주말이나 야간 혹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신혼, 청년 부부 의무 사전교육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혼인신고 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재무관리, 의사소통, 양육가치관 조율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상주형 부부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상주시의회 박주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접근성 개선이 곧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상주형 시내 순환버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박주영 의원은 시내 순환버스 노선 확충과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를 활용한 권역별 운영과 직통 노선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교통 생태계 유지를 위한 택시업계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박주영 의원은 순환버스 도입을 통해 공공복지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일상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상주형 시내 순환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시내 순환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권역별로 정해진 시내 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며 돌아오는 버스도 권역별로 정해진 시내 노선을 순환하여 버스 터미널로 복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둘째,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를 활용한 권역별 운행과 직통 노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내 순환버스 운행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오지 벽지 노선을 조정하여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로 대체하자는 방안입니다. 셋째,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18개 읍면 중 택시가 없는 곳을 조사하여 최소 운행 수입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265대 택시 중 10에서 15%를 분산 배치한다면 대건 희망택시 사업도 활성화되고 택시업계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건 희망택시 참여자에 대하여 노후택시 교체, 최소 운행 수입 보장 등 택시 관련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후속 정책 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효의 도시로서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도시, 걷기 힘든 몸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도시, 자가용이 없어도 시내 이동이 불편하지 않는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주시의회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상주시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입과 사용한 세출이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재정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대표위원으로는 박주형 의원이 선임됐으며 전창영 회계사회 7명, 총 8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4월부터 5월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검사 의견서를 상주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안경숙 의장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 상주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